한 점으로 어떤 한 점? 자,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소리는 내지 마세요. 네. 자, 얘는 딱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면상의 한 고정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고정점, 점을 고정하기 위해서 바늘로 꼭 찔렀죠.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고정점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원의 점들의 집합 이렇게 끝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원이 정의가 됐다면 그렇다면 그 고정점을 뭐라고 해요? 그 정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얘를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양놈들 약어로는 레디우스니까 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큰 R이든 작은 R이든 하여튼 자, 평면상의 한 고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다. 자, 이렇게 될 거고 공간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하면 그때는 뭐가 된 거예요? 걔는 9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원의 정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자, 논증기하 뭐 쓸데없지는 않아. 알면 좋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석기하를 할 거다. 무슨 말이냐? 좌표 평면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수식으로 도입할까 저기 얘를 표현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을 갖다가 A, B 여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실수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 B라는 점으로부터 어떤 그 원주상의 한 점 X, Y까지의 거리가 R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실 줄 알잖아요.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X 좌표끼리의 차이, 그 다음에 Y 좌표끼리의 차이.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루트를 씌웠을 때 R과 같다였고요. 양변 제곱해서 쓰시면 얘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얘 이렇게 생긴 꼴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의 방정식에서의 표준형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죠. 그 다음에 싹 다 풀어헤쳐가지고 하여튼지간에 x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여기에서 a랑 여기에서 a는 같지가 않아요.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얘는 일반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원의 방정식만큼은요. 그러니까 직방은 제가 표준형보다 일반형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 나왔을 때는 일반형이 그다지 여러분한테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고쳐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이 진짜로 양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실 거고요.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일단 표준형부터 구하자 이거였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저랑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제가 자유도 같은 얘기 좀 할게요. 미정계수 아니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보세요. 변수 말고 자 보세요. A하고 B하고 R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모르는 게 3개가 있는 거 맞죠? 자, 일반형으로 다 풀어헤쳐서 써도 A, B, C 이렇게 3개를 모르고 계시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던질게요. 조건 공개야.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특정할 수 있습니까? 3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삼각형 외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상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이 3개가 있다고 하면 이 3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 자, 얘가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적당히 비벼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미지수가 3개잖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큰 특징 뭐냐. 얘랑 개수가 똑같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식을 정리했는데 마이너스 9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해진 꼴은 전혀 없습니다.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18에다가 x에다가 어쩌고 이렇게 는 0 되어있어.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너 혹시 원방이냐? 요거를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x랑 y랑 이렇게 곱해진 꼴은 없다. 이런 정도가 이제 원방을 딱 봤을 때의 특징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딱 보고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딱딱 끄집어내시는 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자 지금부터 이제 약간 특별한 원에 대해서 쓸 거 그러냐? 안 써도 되냐?
자, 여기 약간 특별한 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당장 많이 접하셨을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일단은 X축에 어떤 원이 접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이면 반지름이랑 서로 직도해야 된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자, 그러면 자 요런 걸로 생겼을 때 X축에 대해서 위쪽에서 접했다 그러면 얘는 좌표 자체가 A, R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거 납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지름이 Y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보다 밑에 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R 이런 꼴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괜히 뭐 실력 정석 잘못 읽고 와갖고 점원이요, 허원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변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죠? 양수여야만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워갖고 걔를 반지름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우변이 0인데요. 아, 그럼 틀리게 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나올 확률이 낮다가 아니라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음수인 경우도 나오지 않고요.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왼쪽에서 접하면 얘는 마이너스 R, 어쩌고 이런 꼴이고요. 오른쪽에서 접했을 때는 또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R, B 이런 꼴일 것이다. 자, 그러면 대망의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얘가 지금 핵심이고 이거 아까 몇 번이었어요? 또 프린트에 똑같은 문제 나와있죠. 포물선이랑 같이 해서. 자, 그러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얘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 X축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Y좌표는 R 이렇게 끝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좌표도 R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 이렇게 돼서 여기가 R, R 이런 걸 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편으로는 얘를 이렇게 딱 이쪽으로 접어버린 마이너스 R, R도 역시 이렇게 축에 축축 동시에 접하는구나까지 순 가십니까? 자, 이쪽에 있는 요 녀석, 요러한 원도 역시 축에 동시에 접하겠구나까지 됐어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놈들은 뭐야? 얘는 플러스 R, 마이너스 R. 얘도 역시 축에 동시에 접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한마디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축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야? 중심이 어디 에 있다? Y는 X 직선상에 있다. 또는 Y는 마이너스 X 직선상에 있다. 요거 갖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프린트에서는 몇 번이었는지 까먹었고 뭐 한 8번쯤 되나가?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기준으로 8번 봅시다. 책은니까 숙제로 하시면. 자, 프린트 8번은 얘는 어떤 맞는 컨셉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봅시다. 이제. 자, 8번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 중심이 원의 중심이 Y는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 위에 있는데 X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한 번에 한 놈씩 조져보자. 저는 Y는 X와 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의 두 근이 뭐야? 얘가 A점과 시점의 X좌표일 것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물론 X좌표가 Y좌표랑 같은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난 또 뭔 생각을 했는가? B하고 D를 구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셨을 때 X의 제곱 빼기 2는 0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B점과 D점의 X의 좌표를 구하는 식인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순 갔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출제자가 뭘 물어보냐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사각형. 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요렇게 둘은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도 하고 X축, Y축에 전부 다 대칭이고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축에서 치우쳐져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대칭도 아니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는 얘 문제를 풀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일단 AC 있죠. AC를 갖다가 AC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요 길이가 한 번 높이, 요 길이가 또다시 다음 번 높이 이런 컨셉으로 풀었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AC의 길이 곱하기 D에서부터 그 Y는 X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주시고 D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Y는 X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찢어서 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자, AC의 길이를 구하실 때 제가 또 그 얘기 하겠죠. 뭘 이용해라?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차를 이용해라. 그 소리를 보나마나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한 얘기 이해했어? 자, A에서부터 C. 지금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집중을 잘 안 하시네?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신 거 맞아요? 자, AC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도형은 진짜 집중 빡공 하셔야 돼요. 자, AC의 길이 어떻게 해라? 나 같으면 X좌표의 차에다가 1대1대 루트 2를 하겠구만.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에다가 두 분의 차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AC의 길이지. 됐지?
12에다가 2에다가 했으니까 뭐 한 2루트 6쯤 나올란가? 사실은 계산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부터 이제 얘네들을 잘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B점에서부터 그 y는 x 직선까지의 거리랑 D점에서부터 y는 x의 직선까지의 거리를 따로따로 잴 건데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또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는 그냥 선분 BD의 길이랑 완전히 일치하겠구나라는 걸 납득하시니까 자, 높이 두 개의 합 h1 플러스 h2는 결과적으로 BD의 길이와 일치하게 될 것이고 B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또다시 저는 1대1 때부터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가 2루트 2였고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루트 2 곱해주시면 결론은 이제 하여튼 4루트 6이다. 2분의 1 한 번 더 하셔야 되니까 이것이 괜찮으십니까? 다 틀렸나? 2, 4, 맞죠? 네. 자, 그래서 얘는 4루트 6이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이거 지금 문제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해했어? 못했어? 자, 제가 이거 얘기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축에 접하는 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8번이 프린트 전체에서는 어렵지 않은 쪽에 속합니다. 아니, 풀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8번이 프린트 전체에서는 어렵지 않은 쪽에 속해. 근데 지금 나는 8번이 너무 버겁다 하시는 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에 접하는 원 이거부터 연습 문제를 한 100개 정도 푸셔야 되고 그래서 아니 안 풀고 어떻게 잘해? 당연히 해야지. 그죠? 자, 이거를 연습 문제 엄청 많이 푸셔야 돼요. 자, 일단 교과서 푸셔야 되고 센 같은 거 푸시고 일품 블랙라벨 이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요게 축에 접하는 원이 바로바로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일단 교과서랑 센 먼저 푸시고 일품이랑 블랙라벨이랑 점점 올라가야지 할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서 개수로 막 때려박는 그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뭐 만렙 PM 아니면 CPR 그런 것들 있어요. 지금 센으로 치면 B 정도 난이도로 쭉 가는 거 이런 걸 푸시든지 아니면 자이스토리를 푸시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유형에서의 계산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8번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어떨지 이거 프린트 받아보고 느낌 좀 왔어요? 적당히 나오지 않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점수가 한참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참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상위권인 놈들은 여전히 막 100점을 맞는다든지 계속 그래도 하나 좀 힘들었어 95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항상 괴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기말고사를 적당히 하시면 똥망합니다. 상상 초월하게 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부러 지금 여러분이 학교 프린트랑 똑같이 제가 쳐놓고 못하고 있긴 했는데 얘를 자유자재로 다 풀어보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숙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를 보고 좀 본인 위치랑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치 그 걔를 좀 빨리 느끼시라고 얘를 숙제로 푸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숙제를 안 한 상태에서 즐거우셨으면 여러분은 또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지금 되게 경각심이 딱 들어야 돼. 씨발 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8번 문제에서 지금 이 해설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8번에서 굵직하게 가볼게요. 일단 뭐였어? 얘는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쪽부터 봅시다. Y는 X 직선상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포물선 위에 도 있대. 그럼 A점과 C점의 X 좌표만 관심이 있습니다. Y 좌표는 어차피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 A점과 C점에서의 X 좌표들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구하는 식이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게구나 까지는 수공이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놈들도 뭐야? 얘네들은 또 얘네들대로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야 된대. 그럼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D점인데 B점과 D점에서의 X 좌표를 구하시는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였다? B점하고 D점에서의 X 좌표였다.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사각형 ABCD인데 사각형 ABCD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도 뭐 아무도 아니야. 그냥 되게 잡사각형이야. 대신에 어떤 굉장한 선물을 하나 갖고 왔냐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거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인데 그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어떤 식으로 구하자? 최대한 우리는 2차 방정식까지를 마련을 해뒀기 때문에 두 분의 차로부터 구하자. 제발. 예를요 여러분 A점의 좌표, C점의 좌표를 둘 다 열심히 구하신 게 절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시긴 한데 그렇게 푸시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자, 저는 AC
여기에서의 x 좌표 차이만 구할 거예요. x 좌표 차이 어떻게 해라?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a에서부터 c까지 요 길이는 뭐야? 이 빨간 놈에다가 노트 2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요 정도 속도로 푸셔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납득하십니까? 자, 오늘 맞았지만 찝찝하게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얘를 좀 고쳐주세요. 풀이 방식을.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 촬영 옮기세요. 옮기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자꾸 뭔 소리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얘 내용을 하면 그 2번도 같이 해결이 되거든요. 프린트에서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풀고 틀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가장 빠르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 문제 출제가 된다고 하면 프린트에서의 2번 같은 거는 정말 아주 가벼운 개점의 문제일 것이고, 자, 일단 문제를 구조를 파악을 하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다 해서 몇 종류가 있어요? 4개가 있죠. 1, 2, 3, 4, 4분면에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4분면 쪽에다가 붙여야 될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1,2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자, 아니 XY축에 동시에 판다 그러면 4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4분면이냐. 그 중에서 우리 뭘 그려야 돼? 1사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납득을 했어요 지금? 네, 그럼 왜 1사분면이야? 1,2를 지나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2사분면 쪽에서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데 얘가 어떻게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까지는 수긍이 가셨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만드느라고 원 2개를 다 그려서 준 거고, 실제로는 원 2개가 그려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사분면 쪽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접해는 R,R이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R,R에서부터 1,2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를 가지고 푸시면 당연히 R값이 2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R1 더하기 R2까지가 6이었다.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의 합은 뭐가 되겠느냐? 2 곱하기 6이니까 12에다가 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풀이 과정이 기신 분들 빨리빨리 줄이세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괜찮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축과 만나는 원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이제 또 하시다 보면은 원과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나면 뭐가 나와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뭐 평행할 거니 한 점에서 만나니 일치하니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원을 배웠다. 그럼 또 뭐가 나오겠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나오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놈들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조져볼게요. 자, 일단은 축에 접하는 원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다가 여러분이 그냥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하실 줄 알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더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요즘 막 너무 더워갖고 저도 체력적으로 이렇게 탁탁 처지고 이러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만 쉬어가자 인생 뭐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극선까지는 다를 거고요. 뭐 접선 나무랭이 하는 것 갖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일단은 2개 모형이 나오고 위치 관계가 어쨌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관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맞나 안 맞나 이걸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하고 직선하고 맞나 안 맞나. 자, 원보다 직선이 멀리 있어서 못 만나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특별하게 딱 한 점에서 만나요. 원하고 직선이 격하게 2점에서 만나요. 셋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설정 붕괴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출제자가 준 게 일단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일단 내용이나 좀 정리해 봅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컸죠. 안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D하고 R이랑 같으면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접선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접점이랑 반지름 이어보시면 여기 수직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겠냐? 아이고, 속마음 나와버렸네. 자, D가 R보다 더 작았을 때는 얘는 2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얘는 만났을 때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얘는 그냥 이름이 없고요. 얘는 접선이라고 부를 것이고 접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개의 점에서 만났을 때는 얘는 현이라고 부를 거고,
각각 어떤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냐면 얘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현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원이 두 개가 나오면 공통현의 길이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깜짝 퀴즈 합시다. 원에서 이제 현이 길이가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원의 현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놈 뭐라고 부르세요? 지름. 좋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긴 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현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원 내부에 점을 하나 줘요. 이 점을 꼭 지나는 그런 현 중에서 길이가 최대인 거 최소인 거 이거를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이거 진짜 맨날 나와요. 자, 얘를 지나는 놈들 중에서 현 중에 길이가 최대인 게 뭐라고요? 지름이라 그랬지. 자, 지름 하나 일단 그거나. 그럼 최소인 건 언제일 거예요? 저배 안쪽에 있는 거. 지름과 수직인 노란 부분과 현 중에서 길이 제일 짧은 거 이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여기서 살짝 변환으로 어떻게 던지냐면, 자, 노란 놈은 길이를 내가 직접 구해봤더니 뭐 4 정도 나왔다. 빨간 놈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10이었다. 이런 식의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럼 얘네들 현 중에서 길이가 자연수인 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몇 개겠어요? 약간 푸짐한데? 어떻게 해서 17개? 7개요, 다 해서? 자, 봅시다. 현 중에서 길이가 4짜리인 거, 5짜리인 거, 6, 7, 8, 9, 10짜리인 게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현 중에서 길이가 4짜리인 게 몇 개 있어? 한 개지요, 한 개? 뭐 어디도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네. 자, 그 다음에 10짜리인 게 몇 개? 7이네. 한 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현 중에서 길이가 5짜리인 게 몇 개 있어요?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네. 아니, 얘를 지나는 점 중에서 네. 자, 그럼 5짜리가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는 2개씩 10개 나오고 이쪽 하나 저쪽 하나 해서 진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현의 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또 소환을 하셔야 돼요? 현 나오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야. 그죠?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주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걸로 다 풀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하실 수 있고요. 여기 만나는 점까지의 길이인 반지름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현의 길이, 현 AB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AB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루트에다가 R제곱 빼기 D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죠? 네. 현의 길이 반드시 구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저 활골 넓이 되게 많이 구했죠. 요즘 잘 안 나와요. 고등학생한테 잘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보면 뭐 대답 못할 건 없죠. 그죠? 잽싸게 부채꼴 계산하신 다음에 삼각형 빼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접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일단은 프린트 문제를 풀어보셨고 해서 원을 적당히는 기억을 하신다는 걸 전체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원에서의 접선 한번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 자, 모든 곡선에서요.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배우는 어떤 곡선이라고 할지라도 접선은 3종 세트야. 하나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하나는 기울기를 할 때, 하나는 곡선 밖의 한 점, 여기서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 두 개의 접선. 이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먼저 해보시면, 자, 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고 중심이 원점이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 원주상의 어느 한 점 딱 집어내서 걔를 제가 X1, Y1이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현 상태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관계식 뭐밖에 없어? X1의 제곱에다가 집중해. Y1의 제곱을 하시면 R의 제곱 나옵니다. 요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지 지금. 원주상의 점이니까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시면 일단 접선도 접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y 빼기 y1은 x 빼기 x1 여기까지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숨 가슴. 자,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뭐만 덧대시면 돼요? 기울기 하나만 더 붙이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 이상 나와요? 기울기가 어떻게 보여요? 뜨지 말고 집중해.
자, 이 새끼랑 제 직교하는 거 맞죠? 자, 노란색 반지름 뭐야? x1분의 y1이지. 직교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접점의 좌표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영규님이 얘 좀 정리해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할까? x1에 x까지 좌변으로 넘기시면 x1x 플러스 y1에 y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우변에는 x1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y1 제곱 우변으로 전부 이항해 주시면 얘는 결과적으로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입니다가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원의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요. 원의 중심이 2,5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반지름 얼마나지? 2,5이고 얘는 뭐 좌표가 3,7이었다 이런 설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원의 이 접선을 구할 수가 있나요? 접선 어떻게 구해요? 저희도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일단 3,7 지난 다음에 y 빼기 y1, x 빼기 x1 하시고 자 2에서부터 3까지 갈 때 1만큼 올라갔어. 5에서 7 갈 때 2만큼 갔으니까 기울기가 2야. 그럼 걔는 반지름의 기울기였고 내 기울기는 얼마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곱해가지고 막 이항하시면 걔는 접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 맞죠? 저는 지금 이미 구해놨습니다. 정리를 안 했을 뿐. 또는 나는 어차피 다음 단원이 평행이동이고 평행이동도 기말범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자신있다 하시는 분은 얘를 갖다가 2하고 5만큼 짝짝 내려가지고 원점을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한 상태에서는 0,0이었고 얘는 1,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1x 플러스 2 곱하기 y는 반지름의 제곱 1에다가 2였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2하고 5만큼 평행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편하면 요 방법 쓰시고 저게 편하면 저 방법 쓰세요. 어느 쪽이든 겁나 빠르게 풀어서 맞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고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부디 자 똑같은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가려고 야 무조건 우리는 기울기가 2여야 돼. 그러면 얘 접선 좀 구해봐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플러스 2짜리 기울기 가는 접선 이쪽 하나 저쪽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죠. 여기까지 좀 가시죠. 그 다음에 그냥 이 얘기 다 해버릴까? 자, 얘는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니까 여기가 3이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설정도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책에 이거를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도 나와 있긴 한데 무시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풀 거냐? 원점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쓰시면 바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n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루트 5분의 n에다가 절대값 씌우시면 걔가 r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는 막 이런 식의 공식들이 있어요. m제곱 플러스 1. 얘가 진짜 별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를 갖고 풀면 이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의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공식에다 때려박아 이렇게 한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새로 구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공식을 외워가지고 빠르게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시때때로 걔를 유도를 해버려 타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공식이라고 하는 거 한번 틀리게 외워버리면 쓰는 족족 다 틀리게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이 이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얘가 답이야 라고 하는 건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그죠? 논리가 없는 거야. 자, 공식을 외우시는 것까지 제가 막 못 외우게 일부러 잊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공식이 그러니까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게 크게 뭐라고 할 거고 특히나 공식을 틀리게 외우신다든지 하면 되게 난리 칠 거예요. 되게 욕해줄 거야. 진짜 욕을 할 거거든. 병신이라고 욕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의 접선의 개수를 좀 파악을 해보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 몇 개 나와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이 몇 개씩 나옵니까? 2개 나오겠죠. 자, 원바크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몇 개? 이거는 중등기하죠. 자, 원바크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역시 한 점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컨셉으로 구할 거고요. 자, 이런 어떤 원바퀴 엉뚱한 점이 하나가 있었다. 아씨 왜 이래?
원바퀴 한 점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얘네들 접선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고요. 원바퀴 한 점은 출제자가 어차피 좌표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알아내시면 돼요? 기울기만 알면 되죠.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뭔 얘기하는지 납득하십니까? 하여튼 접선도 직선이에요.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y 빼기 y1은 x 빼기 x1 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밖에 없어? 기울기뿐이죠. 자,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알아낼 것이냐? 얘는 그냥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랬네 저랬네 이제 요거 갖고 알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이야기만 합시다. 얘는 이제 2개가 나온다 알고 계시고 원바퀴 한 점에서 어느 하나의 원에다가 접선을 지금 2개 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기하학적 성질들만 좀 짚어봅시다. 원의 중심이랑 그 원바퀴 한 점, 원본 그 점 이어보시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 아세요? 직방에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거 배우셨었죠? 좀 기억나시죠? 시험 안 나왔었나?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각의 이등분선 상이 있다. 이제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 프린트 문제 풀다 보면 여기 수직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사각형인가? 뭔가 넓이 구하라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다시 또 프린트로 가서 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있을까? 상당히 루즈하네요. 저도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일단 여러분 프린트 풀어오신 것 좀 꺼내주시고요. 일단 몇 개 좀 같이 좀 풀어봅시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현이랑 접선 나오는 놈들 관련해가지고 푸는 것들 4번하고 5번하고요. 아 오늘 중요한 거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극선의 방정식까지 해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극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따 이거 합시다. 극선이 지금 원방 한정으로 말씀드리면 극선 뭐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2개를 그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그은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 조심하세요. 야 이렇게 이으면 얘가 뭐야? 지름이라고 하지 마. 지름 아니야? 지름 아니지? 자 여기가 이렇게가 수직이고 그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수직되는 거 맞죠? 근데 어쨌든 극선이라고 하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선. 여러분한테는 공식적으로 극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은 안 불러. 근데 출제자가 묘사를 해줘. 자, 원을 하나 딱 던져준 다음에 야 원밖에 한 점이 있거든. 여기에서 그 두 접선 이 원과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할게. 직선 AB가 라고 하면 거기까지를 싹 다 해서 극선이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면 되고요. 요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 심심치 않게 잘 등장을 합니다. 대신 그런 표현을 못 쓰는 것 뿐이죠. 이거를 극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안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가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심각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희한한 방정식 같은 걸 막 푸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극선을 알고 가시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은근은근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건 그랬고 일단 프린트 기준으로 4번, 5번 지금 바로 보시고요. 9번, 4번, 5번, 7번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아까 풀어버렸으니까 됐고 이제 9번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준영아 눈 좀 떠. 아이고 힘들다. 또 현이랑 관련되는 놈이 10번하고 12번도 현 관련한 문제고요.
이쪽에 프린트는 지난번에 주신 그 끝인가요? 혹시 그게 더 있어요? 한장 밖에 못 받은 거 같은데. 아, 첫날에 한 장 주셨죠? 진짜 딱 한 장밖에 안 줬어. 한 장밖에 안 줬어. 이따가 손 씻고 나서 본인을 새로 받은 거 있으시죠? 한장 빠졌어요. 없잖아. 다 있는데 충격 없어. 손이 없으면 제가 스캔하기가 더 편하죠. 이따가 원방 빼고 다 있어. 원방 빼고 다 있어요? 원방에 학교 있어. 아, 학교에 있다.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이따가 손 씻고 나서 할게요. 손이 좀 더워져요. 학교 있어. 답이 3이에요? 3이 나오는데. 자, 좀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좀. 자, 힘들어요, 같이. 자, 4번 한번 해보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그러니까 원방이 사실 묵직하게 가면 진짜 할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풀이 말고 이제 우리끼리 빨리 푸는 풀이 뭐 삼각비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할 게 되게 많아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AB 선분의 길이가 얼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뭘 떠올렸냐면 뭐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현이 나왔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중간에 H에서 딱 끊었다 그러면 이쪽 삼각형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여기는 수직이어야 되고요. AB의 절반이니까 2루트 3이어야 되고 요 녀석은 지금 저기가 얼마죠?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수능 가시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이쪽 원의 중심인 0,6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길이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니까 얘가 길이가 지금 2여야겠구나를 먼저 알고 출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뭐 스탠다드 풀이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방법을 잘 안 풀어갖고 되게 서투니까 도와주세요. 자, 일단 P점의 좌표를 그냥 진짜 A, B 정도로 놓고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건 36이겠죠. 왜냐하면 얘는 원주상의 점이기 때문에 4, 5, 7, 9, 18, 12. 자, 원주상의 점이기 때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36이다. 이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P는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저 점 0,6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길이가 즉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시고 0이랑 6이랑 집어넣으시면 6 곱하기 B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요 놈이 뭐랑 똑같아야 되죠? 2.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이라며. 그럼 여기 지금 분모가 6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그 중에서 지금 P가 거기 위쪽에 있어야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B 값은 플러스, 나 왜 4가 나오지? 6이잖아.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2 맞습니까? 무슨 아니야. 이거 36 빼야 되잖아. 에이씨.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럼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저 자꾸 틀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B가 4인 것까지 알았고 B가 4였을 때 A 값은 그냥 계산하시면 나오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양수인 A 해주시면 끝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직선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B분의 A였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괜찮으십니까? 납득하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혹시 좀 더 잘 푸신 분 안 계시는 건가요? 뭐예요? 이 문제를. 공식을 일단 쓰셨고 잘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잘하셨고 삼각비 쓰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5번에서는 얘네들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이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알았어 공통이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는 밑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2 곱하기 x에다가 a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 나오고 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요것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가 빠져.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고요. 요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y는 3x하고 평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때부터 그냥 하시면 되죠. 얘가 3x 빼기 y는 0입니다 하고 둘이서 평행한 관계입니다. 2a에다가 3배 하시면 2가 나옵니다 하시면 a는 3분의 1 나오겠죠. 괜찮죠? 5번 같은 경우는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되게 고마워하면서 빠르게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내용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원이 두 개가 만났어요. 자, 원과 원 사이의 관계 겁나 빠르게 한번 이런 게 있었지 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고 원도 마찬가지 안 만나. 또는 만나는데 좀 특별하게 한 점에서 만나다가 격하게 만났어. 만나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만나. 그러다가 이쪽에서 안 만나. 여기까지 5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d 그 다음에 큰 원 반지름 작은 원 반지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더해봤자 둘 사이의 거리보다는 짧어.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더하면 원 사이의 중심 거리라고 부릅니다. 중심 길이의 거리 하고 완전히 똑같아.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 더하기 r 하시면 얘는 d보다 커지는 거죠. 일단 요 정도만 쓰고 조금 여운을 남기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더 있기는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시면 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었을 때의 d에다가 꼬마 r 더하면 r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d와 r 빼기 r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이제 힌트가 됩니까? 얘가 같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r 빼기 r보다는 그래도 컸겠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뭐냐? 빼봤자 뭐 간의 기별도 안 감 이런 컨셉이면 되겠다. 얘보다 d가 더 작은. 그렇죠? 자, 원과 원 사이의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뭐 만나 안 만나 요거부터 먼저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여기서 일치하는 경우는 지금 빼고 얘기할게요.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멀리 있거나 아예 이렇게 안으로 딱 파고 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이 사람이 요즘은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박수홍이라고 개그맨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되게 많을 텐데 이 사람은 뭐 미우새 같은 데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응? 요리도 막 엄청 할걸요?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면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렸대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매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도망을 가면 어린애는 다리가 짧잖아. 박수홍도 어렸을 때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달려가면 엄마가 더 빠르고 엄마가 이렇게 거리가 길잖아. 리치가 길고 이렇게 해서 때리는 게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굉장히 흥분해 있으면 막 달려가서 안겼대. 이렇게 때릴 수가 없잖아.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예 이 팔걸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빗자루가 안 만납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원과 원이 안 만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고요.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 프린트에서는 요게 제일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 말해보시구나. 자, 일단 요 녀석 좀 데려와갖고 이야기해볼게요. 자, 원과 원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 라는 요 설정에서 보시면 여기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파생이 될 텐데 일단 요 만나는 점들 있잖아요. 얘네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어보시면 얘네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공통현이라고 부르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공통현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공통현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할 것이냐? 방법론을 보시면 두 개 방정식 그냥 빼시는 그만이지 뭐.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세요. 얘도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11, 얘도 1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빼보시면 x하고 y가 등장하는 1차 방정식만 딱 나올 것이고 즉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따라서 얘가 뭐다? 얘가 이제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구나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제자는 맨날 뭘 던지냐면 우리한테 원을 두 개를 탁탁 던져. 원의 방정식 두 개를 툭툭 준 다음에 야 여기에서 공통연의 기준 구해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죠. 그죠? 빨간 놈의 방정식 먼저 구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원 중에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택하세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의 반지름은 원래부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직각삼각형이 보였다. 누구를 소환하자? 피타고라스 할배를 소환하자. 이겁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죠? 괜찮죠? 그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얘기 좀 해보자.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렇게 했다고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다음과 같은 걸로 설정할 수 있겠다. 까지 납득하세요? 그때랑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논리 구조는. 이해를 하셨고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여기에다가도 원 C1 있죠. 그러니까 얘가 겁나 빨리 숙여요.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뭐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의 0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원이 주어졌을 때로부터 이제 출발해 봅시다.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두 원이 또 만나기는 해. 그런 설정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여기에서 는 0 앞에까지 딱 띄어내서 걔네들 플러스 k 곱하기 걔네들은 0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납득하신 거 맞아요 지금?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0, 그 다음에 이거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점을 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특별하게 k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를 뭐라고 부르죠? 그때는 원이 안 나오는 거죠. x제곱 y제곱이 둘 다 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뭐가 나와? 얘가 바로 공통면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 왜 빼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의 제일 원류가 이거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꼴로 쓸 수가 있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얘는 항상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계수가 같은 어떤 원의 방정식 형태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 뭐 딱 요런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요런 놈들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k가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원의 방정식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1차씩 나올 것이고 걔를 공통면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딴딴딴 끝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시죠? k 값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c2 요 두 번째 원은 표현할 수 없다. 이것도 알고 계시는 거 맞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해결을 해봅시다. 7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가하고 나가 이제 뭐 번갈아가면서 사람 놀리고 있는 건데요. C1이 C2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거를 그림을 예쁘게 그리시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오히려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꼬마 원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주경이 더 문제를 푸실 때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공통연을 미리 딱 그어놔. 꼬마 원은 이등분 당하는 입장이죠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럼 큰 원이 요 두 개 점을 지나야 되는구나 라고 보고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곡선이잖아 원은. 그래서 원 두 개를 막 이렇게 그리시면 겁나 헷갈려요. 계기일식 막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선부터 그냥 그어버려.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가를 딱 보고 알았어. 너 지금 공통연이 이 이등분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공통연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C2의 중심 지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아주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준영이가 나 좀 도와주라면 C1, C2의 공통연의 길이가 8이다가 무슨 말이야? C2의 길이가 무엇의 길이? 지름의 길이. C2의 지름이 얼마다? 8이요. 한 번 더 얘기해줘. C2의 반지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a에다가 통째로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b에다가 통째로의 제곱이 나오고 우변에 뭐가 있어요?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됐는데 요 놈이 뭐랑 똑같다고요? 얘가 4의 제곱인 16과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럼 우리 벌써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뭔지 알아. 우리 좀 훌륭한 것 같은? 괜찮아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까지가 15였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렇게 생겼구나. 괜찮죠? 그러면 나는 아는 게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얘가 중심의 적분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원점이 어디 있는지 솔직히 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그냥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자체가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a의 통째로의 제곱, 마이너스 b의 통째로의 제곱. 마이너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뭐야. 그냥 이렇게 쉬고 해. 끝났습니다. 문제를 설계를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풀이 과정도 어려웠구만. 잘하시는 게 필요한 거 다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납득하십니까? 괜찮아요?
문제 없는 받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막 자, 9번 문제를 저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요. 너무 잘들이 많이 했나? 너무 치고 눌렀어요? 너 이렇게 기가 죽었어. 왜?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지? 이제 눈이 막 뻘게. 입시는 장기 레이스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성실하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그 여러분한테 제가 막 6시간 무조건 주무셔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보다 심지어 10살, 20살 많으신 분 중에 저보다 체력이 겁나 좋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무슨 뭐랬더라? 뭐 95년도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대 자기들한테. 그런 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되나? 중학교를 편도 40분 걸어갖고 걸어가는 거야. 학교 다니고 있으면 나 40분 동안 걸어.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올 때도 40분 동안 걸어서 와. 근데 이랬던 분들이 지금 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스팔트가 아닌 곳을 디뎌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완전 서울 중에서도 엄청 대단지 아파트에서 컸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기억이 없어요. 40분에 뭐 어딜 걸어 40분. 여러분들 선생님 비슷하잖아요. 체력이 너무 달라. 그래서 잠 잘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 꼰대 같은 얘기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도 이거 좀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참되고랑 바르고라 게임 좀 그만해요. 그게 참되고 바르고라 이게 아니고요. 차라리 마을을 약탈하러 다니세요. 그러면서 체력이라도 키우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폰 게임하시고 PC 이거 게임하시고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네를 약탈하고 다니고 뭐 어떻게 하지? 몸을 쓰면서 노세요. 몸 쓰면서 노세요. 그래서 체력이 딱 받쳐줘야 되고, 제 친구 중에 동갑 한 살 많고 이런 애인데도 체력이 정말 좋은 케이스를 한 명 봤어요. 걔는 애들이 막 되게 말이랑 하마랑 뭐랑 합쳐놓은 것 같이 생긴 친구고 실제로 체력이 그만큼이 돼요. 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동네 남고가 아니라 기숙사를 나왔어요. 정말 막 두들겨 팼다. 그때 당시에 엄청 두들겨 패는 그런 학교를 나왔거든요. 기숙사에서 일어나면 일단 아침에 뛴대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애들이 막 화분 던지고 싸운대요. 재밌었을까?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뛰어. 밤에 또 뛰어. 근데 얘는 나중에는 대학 다니고 뭐 그 이후에 공부하고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나 좀 뛰볼래.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막 답답하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 가서 막 뛰다 와요. 한강 가서 뛰다 오고 막 이런 애였어. 근데 얘가 진짜 체력이 받쳐주니까 나 이거 좀 해야지. 이렇게 딱 맘 먹고 하면 뭐가 진짜 하더라고. 체력이 정말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뭔가 곤드레밥 같은 거죠. 어른들 입맛 있죠. 그런 거 드세요. 그래서 진짜 몸에 좋은 거 막 챙겨 드시고, 어머님께 가서 뭐 하수 같은 거 좀 챙겨달라. 뭐 하여튼 어르신들 드시는 영양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좀 챙겨 드세요. 진짜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이 부분은 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을 못해요. 몸에 좋은 거 꼭 드시고. 자, 7번 그냥 해치워버렸고 9번 봅시다. 9번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시, circle에서 나온 시예요. 네, x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x는 0입니다. 딱 보니까 0,0 집어넣으면 0 되게 생겼네. 이쁘네. 이렇게 생겼고 p가 1,4분면 위에 정의입니다. 되게 좋겠다.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하는데 OP의 길이가 3이다를 놓고 제가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얘가 원점 지나는 걸 알겠고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5,02 원의 중심인 거 맞습니까? 물론 저는 그림 안 그렸습니다. 자, 2분의 5,0이고 반지름이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거리 3짜리 하려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패기 쩔게 알았다. 그럼 너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입니다. 라는 원과 교점을 갖겠구나. 그 교점 중에 하나가 p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방금 한 얘기 납득하셨습니까? 실제로 하고 나서 보면 되게 별 얘기 아닌 거고요. 자, 얘가 0,0이 있을 거 아니야? 0,0 지나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을 이렇게 편파적이야.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노랑둥이 하나 나오겠죠. 노랑둥이하고 얘하고의 교점이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가 p예요? 1,4분면 쪽에 있어야 되니까 위쪽에는 네가 p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공통편을 구해보시면 이제 재미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저거 빼시면 5x는 9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공통연이 직선인 거 알겠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받아? 와이가 누가 좀 참여하지 뭐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얘 왜 이렇게 나와? 자 노랑둥이나 흰둥이나 전부 다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공통연도 당연히 이렇게 딱 그죠? 자르는 모양이 나오겠죠. 뭐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x좌표를 알기 때문에 y좌표도 알아내시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자 얘를 갖다가 원본 이쪽 원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5분의 9, 얼마 나오더라? 5분의 12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저는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고요. 2분의 5, 0에서부터 저쪽까지의 기울기 얼마나 되겠냐? 5분의 10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거 빼시면 얼마 해가지고 이제 푸시면 24분의 7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7분의 24였거든요. 24랑 7이랑 더해서 31.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 맞죠? 7하고 24. 그렇죠? 자, 9번 그거 했고 10번은 괜찮으신 거예요? 자, 10번 나쁘지 않죠? 자, 일단 가족권에서 얘가 원점을 지납니다. 즉 0,0 집어넣으시면 이 등식이 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야 그러면은 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겠네. 일단 A의 제곱이 9인 거는 내가 잘 알겠다. 요거까지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 녀석 한번 잘 달래보시면 x 빼기 2의 통째로의 제곱에다가 y 빼기 a의 통째로의 제곱 해보시면 요 녀석이 뭐가 나와요? 13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2, a에서부터 어쩌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출제자가 뭘 했냐면 y는 마이너스 2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얘가 A가 저는 일단 플러스 3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 해보시면 우리는 2,3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미 반지름보다 멀어버리는 거 납득하세요? 그냥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두 점에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3을 폐기 처분하고 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었구만.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 맞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쭉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요 원에서의 반지름까지가 뭐였냐면 루트 13이었단 말이에요. 너 루트 13이지.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 얼마예요? 1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루트의 12겠네.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했으니까 요거만큼 저기 더 있는 거 맞죠? 실제로 원이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2루트 12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시면 4 곱하기 루트 3분의 1 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푸신 거 맞죠? 뭔가 저랑 약간 다른 게 번호가 달라서 그렇구나. 10번 조금 어렵게 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10번 풀이가 여기서 시작이네요. 제곱했을 때 부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길이를 구했더니 부가 나옵니다. 12번은 답을 모르시는 거예요? 12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12번 좀 해봅시다. 자, AB 길이가 4였습니다. 자, 좌표 평면은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도 좌표 평면을 짝사랑하지는 마세요.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얘들이 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자. A에서부터 B까지 전체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타 850 오려면 이거 절반짜리를 알고 계셔야죠. 이만큼 길이는 2였다. 여기까지 괜찮으신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x 빼기 1의 통째로의 제곱이고요. y 빼기 2의 통째로의 제곱까지가 5 빼기 k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거고 혹시 몰라서 k가 5보다는 작습니다도 미리 써놓고 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반지름이 엉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1,2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걔가 얼마 나와요? 루트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얘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셔서 여기가 루트 5였습니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요만큼의 반지름은 무엇이어야 되냐? 반지름이 3이어야 된다. 즉 그러니까 5 더하기 4 해서 9 나오는 거 맞죠 얘가? 그렇다면 K값은 마이너스 4. 이거는 보기보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몹시 피곤해요? 자 13번 이후에 있는 것 중에서는 뭐가 좀 잘 되겠나? 자 13, 4호 중에서 좀 괜찮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13번이 답이 뭐예요? 3루트 3 좋아요. 아니에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같이 풀어볼까요? 자, 13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나왔어요, 대신에? 33 맞아요. 두 분이 똑같이 나왔어요? 동현도 같이 나왔어요? 네. 또 3루트 3 나왔어요? 자, 제가 풀어볼 테니까 3루트 3이 안 나오신 분들은 저를 반박을 해주세요. 이러니까 아니다라고. 자, 그림과 같이 직선이 어디에서 접하고 알았어. 근데 저쪽 직선 접하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 왜 끝에 가서 왜 이럴까? 자, 여기가 이제 P점이었고 L 직선이었고요. 원점이 어딘가에 있고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다. 자, 얘가 원의 중심은 A, B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P, O, Q 이렇게 그리면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저는 이제 때로 도형의 방정식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좌표 평면을 그리시면요, 제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가 한국사를 싫어하고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화기쯤에 아무나 붙잡고 막 최고 떼고 이런 거 자꾸 약속하대. 이거 보고 이제 빡쳐갖고 그때부터 한국사 때려쳤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 이제 약속을 할 때 제가 이거 다 퍼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근데 저분을 만나갖고 다시 한번 여기선 약속 안 했었던 제가 이것도 또 퍼드릴게요 라는 약속을 했어. 그러면 여기 최고 떼고 약속이 돼 있으면 얘한테 호구짓 하기로 한 것만큼은 무조건 자동으로 이제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당연히 뭐 이런 내용을 중학교 음악 때 처음 배우면서 우리나라도 그만큼 받았겠구나. 조선 사람, 대한제국 사람들도 이만큼 받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일방적인 호구 관계였더라고요. 그 개화기 때. 그걸 보고 완전 빡쳐가지고 이러고 이제 한국사를 때려쳤는데 여러분이 지금 좌표평면을 짝사랑하시는 게 마치 욕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이 여러분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지 마세요. 왜 자꾸 그리워하세요? 그리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면. 자, 얘는 A, B였고요. 출제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얘가 원점 0,0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정삼각형이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1대 루트 3 이런 정도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루트 3, 얘는 뭐냐? 루트 3 곱하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래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사실은 절대값을 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부등식의 영역에 지식을 조금 쓰시면.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같은 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딱히 좋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어떤 꿀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A하고 B의 어떤 대단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서 얘를 싹 다 정리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막 풀려고 덤비면 5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까지가 3 곱하기 괄호 A 빼기 2B 더하기 5의 합제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진짜 전개해가지고 뭐 A랑 B 이렇게 구할 수는 없어요. 10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A하고 B의 어떤 관계식이 대단한 게 하나 딱 나올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관계식이에요. 자, L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여기랑 수직이죠. 얘가 또다시 수직이죠. 그래서 지금 동현님 뭐라고 하셨어요? A분의 B는 2분의 1 잘하셨습니다. 둘이 평행합니다. 연락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관계만 쓱 집어넣고 푸시면 금세 나와요. 저는 그 다음에도 이제 귀찮으니까 A 더하기 B가 3B야? 알았어. 그럼 너 3도 수사해. 이 정도로 풀었습니다. A분의 B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면 이제 집어넣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3루트 3이 실제로 나오더라. 일단 네 사람이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14, 15 같은 건 괜찮으시면 17번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뭐 나왔어요? 응? 맞아요? 아니에요? 2번 나왔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번? 네. 17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나요? 안 틀렸어요? 아니 그냥 영균님 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죠? 대신님 못 들어졌어요. 알면서 얘기했대. 자, 17번 같은 경우는 얘도 사실 어디서 봤지?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이 정도 일단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깜짝 반전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T고 S다, 여기가 B였다, 여기가 A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중등기하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 원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예고 접선, 제도 접선이라서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다까지 인정하십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T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맞죠? 아는 거 이것저것 그래. 자, 그 다음에 요쪽 접선도 생각을 해보시면 너도 접선, 너도 접선. 얘는 이런 노랑둥이를 뭐라고 하냐면 A, 0에서부터 이 원의 그 접선 거리, 접선 길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1.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내적 원이 나왔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뭘 보셔야 되냐면 S 대 T가 제 눈에는 일단 A 빼기 1대 B 빼기 1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가 A 대 B예요,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보시면 AB의 곱이 14면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마 도망을 못 가겠네요.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죠? 한편으로는 뭐냐 2분의 1 곱하기 괄호 세 변의 길이의 합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세 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하면 A 한 번, 그 다음에 B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T 더하기 S가 나와야 돼서 T 더하기 S는 A 더하기 B 빼기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곱하기 반지름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얘네들이 다 같아야 된다라는 설정이면 2분의 1, 2분의 1 무시하시고 A 더하기 B의 2배 뭐라 그러지? 자, A, B의 곱이 14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B 빼기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 얘가 14예요.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8이 나오는 게 맞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 OAT 그러니까 저 전체 삼각형 넓이가 ST랑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얘가 ST랑 같다면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갑자기 S랑 T를 왜 곱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랑 T랑 곱하면 또 그냥 막상 보면 또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분상한 거예요. 자, S랑 T랑 곱한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디귿이 틀리다는 건 입증을 하셨습니까? 그냥 딱 봐도 틀려요? 자, 17번의 디귿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좀 해보세요.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참이다요, 거짓이다요? 아니면 알 수 없다요? 어떻게 됐어요? 답이 3번? 3번? 니은 틀려요? 참이라고 하신 거예요? 3번이라고 들었어요. 네. 니은은 참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5번. 디귿이 맞아요? 왜요? 왜요? 니은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맞으니까. 네. A가 14일 때 A 플러스 8이니까. 네. 그걸 대입이 돼요? ST를 A랑 B에 넣으시고. S는 뭐였다? 그 다음에 T는 뭐였다? 그러면 S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건 B 빼기 1이죠. 그러면 ST가 뭔지를 알아보시려면 요거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가 해봤더니 14 빼기 8 더하기 1 했더니 7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B가 14면은 얘가 맞더라. 그래서 맞을 때도 인내까지는 확실히 아신 거네요. 그죠?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그래도 꽤 잘 찾으시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숫자 있는 데만 살살살 바꾸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ST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 왜 이러냐? 이것 때문에. 자, S하고 T라고 하는 게 A 빼기 1하고 T 빼기, B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걸 입증하시오라고 했을 때 ST는 이라고 시작하시면 이거는 틀려요. 사실은. 그죠? 제가 살짝 틀린 방법으로 성현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증명하려는 방법은 되게 조잡해요. 근데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그냥 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을 못 하시길래 저는 얘와 동치인 얘를 입증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딴 얘기할게요. ST랑 만일 같은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출제자는 지금 야 넓이가 AB 빼기 A 더하기 B 플러스 1이냐? 그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원래대로 하면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AB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원래 그러니까 진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여야 돼요. 여기까지 봤습니까? 난 20 어디서 나온 거지? 얘가 이제 그 직각삼각형에서 내적 원의 중심 알고, 저기 길이 알고 있어. 반지름 길이 아니까 더하기 한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곱합니다. 라는 식이 요거였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진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걔는 뭐 2분의 1의 AB인 것도 사실이고요. 한편으로는 2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A 더하기 B에다가 빼기 2에다가 1 하나 곱하시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서 A 더하기 B에다가 빼기 1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얘가 ST를 곱한 뭐 AB가 나와야 되지 않아?
나 지금 뭔가 틀렸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자세히 해주세요. 저 A를 안 쓰고 응? ST로만 처음부터 ST로 공략하신 거예요? 응? 그게 X가 X축에 이게 원이 접하니까 응? B가 T 플러스 1에 접하니까 접수의 형식을 삼각형 A 접하면 응? AP 뭐라지 원이 응? Y축하고 응? X축하고 응? 그 접하는 점을 응? 둘 다 R하고 S로 넣는 거 누가 알아요? X가 R 얘가 R, 그다음에 얘를 S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그리고 좀 A, B랑 하는 점이 필요도 있어. 얘를 P라고 붙이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A, B하고 AR이 같고 A라고 하는 게 요점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Q점이에요. 네. 자, 다시 A, P하고 AR이 같다. 그죠? 그다음에 BP하고 BS가 같으니까 네. OB는 T 플러스 1이고 5에서부터 B까지가 T 플러스 1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밑에 것도 똑같이 S 플러스 1인데 네. 그 스타에서 S 플러스 T의 제곱을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의 제곱 네, 그걸 정리하면 이런 꼴입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써야 되는 게 D 플러스 S가 S까지만 일단 칠게요. 플러스 2 있지 않느냐? 그러면 2 곱하기 그냥 거기까지만 네. 구하고 네. 애초에 OAB가 2분의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곱하기 TS가 나올 거고 TS는 요식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안 플러스 TS 넣으면 안 되고 T 플러스 S를 넣어야 그래 TS고 식이죠. 아 출제자가 물어보는데 TS냐라고 물어보는 거군요. 2분의 1에다가 T 더하기 S에다가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2로 그냥 싹 다 묶어버려서 T 더하기 S 플러스 1까지로 하시면 T 더하기 S 플러스 1이 TS랑 완전히 똑같다. T 더하기 S 더하기 1까지가 TS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TS, 2분의 1 TS 더해서 TS가 나옵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거? 이게 항상 풀 때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디귿은 딱 봐도 틀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니은은 맞는 게 되게 기억이 틀린 거 되게 확실하고요. 니은이 맞는 게 꽤 쉽게 나와요. 디귿은 좀 아니게 생겼잖아. 그래서 디귿은 틀려. 이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가서 되게 반전 막 드그드그 하는 이제 이런 거고요. 저는 이상하게 TS보다 AB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AB를 이용해서 되게 복잡하게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잘하셨습니다. 아까부터 막 제가 막 말씀드리고 저는 정작 안 썼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나오면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자. 그 내용이에요. 자,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5B의 제곱, 5A의 제곱 이런 거 해보시면 T 더하기 뭐야 이게 왜 T 더하기세요? 빗변의 길이랑 요놈의 제곱이 같습니다. 를 놓고 막 정리를 하시면 T 곱하기 S가 T 더하기 S 더하기 1입니다. 이런 꼴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생각해보시면 니은이랑 여기 그러니까 니은에서의 그 AB식이랑 이식이 거의 똑같은 내용 비슷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일단 결론을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하긴 한데 걔는 A하고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T하고 S로 그냥 처음부터 공략을 했다. 그거 잘하셨고요. 되게.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2분의 1에다가 T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1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TS는 최종 결과물에 남아야 되니까 소중한 녀석이랑 가만히 두고 2분의 1 곱하기 바로 알고 T 플러스 S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TS가 2개니까 TS1까지 잘하셨습니다. 훌륭하네. 아이고 힘들다. 자, 그 다음에는 18, 19, 20은 괜찮으십니까? 19번이 틀렸다고요? 15. 19번 맞았어요? 아니에요?
시험 보죠. 그냥 시험 볼까요?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시험 보자고요? 5분만 잠깐. 5분 잠깐 좀 쉬어야겠어요. 좀 흘러가지고. 여러분 근데 오늘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을 텐데. 큰일 났네. 어차피 지금 페이지니까 다운되면 네. 좀 빨리 소식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불러다. 어디 가서 봐요? 시간 맞춰서 네? 뭐가 나와요? 본수. 사실 제가 저주 정도 반신해서 몰라. 오늘 얼음은 빼봤는데 물좀 많이.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물좀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아, 되게. 아 이게 환절기라 이럴까요? 목도 좀. 그래서 목도 좀 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주먹을 엄청 빨리 풀어줘.